얘가 제가 성립한다.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성립을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알아봐요? 뭐 아무거나 넣었을 때 그거 될 리는 없잖아. 제가 성립할 조건 같은 거 어떻게 찾아봐요? 뭐 Z에다가 A 더하기 BI 넣어서. 그래서 일단 넣어서 다 얘가 성립하는 복소수가 Z가 어떤 애인지, 그래서 몇 제곱해야 양수되는 건지. 일단은 얘는 일단 제쳐두고 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성립하는 Z 복소수가 뭔지. 그럼 제가 보는 거는 대표하자. A 더하기 I,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플러스 I, A 마이너스 BI. 이게 1 더하기 I다. 그 다음 얘 전개하면은 A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A 얘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래서 전개하면 더하기 플러스 B. 그래서 얘 사라지고, 그러면 좌변에 실수 부분이 A고 허수 부분이 2A 더하기 B. 대원. 그럼 A가 몇? 1 B는? 마이너스. 그러면 Z가 1 마이너스 I다 라는 걸 구했죠. 그럼 그 다음에 N제곱 했을 때 양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일단 제곱해봐요. Z제곱. 일단 거듭해서 곱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곱부터 하면은, 제곱하면은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 제곱이니까 빼기 1. 얘 사라지고. 그래서 일단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i. 이제 그 다음에 세제곱 안 하고 얘를 다시 제곱을 합니다. 어차피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i에다가 1 빼기 i 곱하니까 양수, 즉 실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얘 제곱하면은 Z 4제곱이 플러스 4i 제곱, 즉 마이너스 4 지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은 양수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제 거듭해서 곱할 때 마이너스 4는 제곱하면 양수 되죠. 그래서 이 4제곱을 제곱을 해줘. 그럼 Z 4제곱의 제곱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얘가 플러스 16. 그 최소화되는 A 값이 8이었다. 그리고 43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우영. 얘는 문제 읽을 때 일단 조건 있죠? 조건 2개 있고 다음에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이 조건들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C가 양수고 C는 양수다. 이제 얘는 음수 제곱과 성질에서 배웠던 거 모양이 거의 이제 완전히 그대로 있죠. 그래서 A, B 구호들 알려주는 거고, A 음수, B 음수에 얘는 뭐 C만 양수.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 간단히 할 때도 얘네 이제 여기서 이용했던 성질들 이용해서 간단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부터 얘네들 루트 하나로 통일을 시킬 건데, 즉 얘 할 때 이 모양 좀 이용할 건데, 이제 얘네들 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부호. 지금 분모만 음수고 이제 자가 양수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 보면은
지금 분모가 음수고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A니까 양수죠. 그래서 여기 부호가 같죠. 그래서 얘도 루트 하나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마이너스 A 약분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B분의 루트 B. 얘도 부호 확인하면은 분모가 B 자체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 얘가 음수. 부호가 얘랑 다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이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경우가 이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써줘요. 루트 마이너스 B분의 B 약분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도 B 빼기 C 부호. B 음수에다가 양수 빼니까 이제 더 작은 음수. 얘는 양수에다가 음수를 빼니까 더 큰 양수. 그래서 부호가 얘랑 같죠. 그래서 얘도 루트를 하나로 바꿔 쓰면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면 그 다음에 마저 계산하면은 얘랑 얘 사라지고 얘 즉 I 하나 남았죠. 4번이야. 그럼 모르겠는 거 있니? 32번. 32. 이 목소수 이쪽에다 말하는 거지? 네. fn은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 할 때 fn은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네는 보고 그냥 1부터 50까지 다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 호수 i는 호수 자체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성표 호수 자체가 갖는 특징이 뭐예요? 호수 자체가 갖고 있는 규칙. i는 아이는 4제곱하면은 1이니까 네. 이제 i를 거듭해서 거듭해서 제곱하면은 이제 4번 곱할 때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죠. 네. 그래서 얘는 반복된다는 특징 좀 생각하면서 할 거고 여기서도 i n제곱이나 마이너스 i n제곱 둘 다 이제 4번씩 곱할 때마다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F1이나 그래서 F1이면은 i 더하기 마이너스 i의 1제곱 즉 그냥 0. 그 다음 얘보다 1이 큰 4가 큰 F5도 생각해보면 이제 i의 5제곱 하면은 i 4제곱 1이니까 i랑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이너스 i n제곱도 마이너스 1 곱하기 i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랑 i 따로따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그럼 얘는 n이 4 커질 때만 반복되는 애. 이제 얘는 2 커질 때만 반복되는 애. 짝수면은 1이고 이제 홀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도 n이 4씩 커질 때마다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F5도 0. 그 다음 F9가 1도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거 사실 F2, F3, F4 4개 정도만 더 해보면 돼요. 3개 정도만 더 해보면 돼요. 그러면 F1부터 F50까지 모든 값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F2 해보면은 F2 얘는 n에 2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얘도 플러스 i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네. 우리가 찾는 애가 얘였네. 그러면 그 다음에 F3
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면 F3부터 n에다가 3 대입하면은 I 세제곱 몇이에요? 선표 마이너스 몇이니? I. 몇?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럼 얘도 세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I 플러스 I. 플러스 I. 0이네요. 그럼 얘는 우리 찾는 데가 아무것도. 그 다음에 F4. n에다가 4 대입하면은 I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 그래서 I 4제곱 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I 4제곱 하면 또 1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애는 딱 얘네들. 그래서 2, 6, 7 이렇게 해서 몇 가지냐 이거? 50까지?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4 빼기, 그 다음에 얘들은 8 빼기, 얘들은 12 빼기. 그래서 마지막에 50이면은 50은 51 빼기 2니까 10개 되죠. 그러면 없으면 오늘 나갈 거 나갑시다. 뭐 더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나한테 따로 말하든지 말할 시간 잡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물어보든지 합시다. 개념부터 나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희 그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랑 함수 이런 것들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때 하는 함수들은 다 활용을 안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함수 활용을 합니다. 함수에서 했던 것들, 뭐 그래프나 특히 그래프.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심화해서 다른 것들 풀 때 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 하기 전에 좀 기초적인 심화 내용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 위치 관계부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게 X절편. 그래서 위치 관계를 X절편 개수 따라서 나눌 겁니다. X절편 2개 이렇게. 도현 X절편 어떻게 보여요? X절편 어떻게 보여요? 인수분해 말고 그 전과죠.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진 않죠. 우리가
다 어떤 절편이든 간에 함수에서 절편 구하라고 하면 x절편 구하라고 하면은 y 0 대입해서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죠. 그래서 y 0 대입하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 풀이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x절편은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 돼요. 그래서 x절편이 두 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해, 그 중에서도 실근이 두 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은 x절편 두 개다 라고 하면 이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 x절편 두 개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위로 볼록이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걸 거고. 이때가 x절편이 두 개. 그리고 이때는 실근,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판별식 값이 양수돼요, 양수. 그리고 그 다음 x절편 한 개일 때 대원 x절편 한 개면 해 종류가 근해 종류가 어떻게 된 거 있어요? 그냥 한 개 말고 이제는 이제 좀 다르게 말하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죠.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얘는 뭐 중근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축을 만나는 점이 한 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위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 경우는 중근 가지는 경우니까 판별식 값이 0일 때, D는 0일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 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접한다 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접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x절편 연계일 때 지우 근 종류가 어떤 x절편 연계겠어요? 이제 얘 보면은 이제 해로 실근 나와야지 수직선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x절편 두 개면은 실근이 두 개라서 두 점 찍히는 거고, x절편 한 개면은 한 개 찍히는 거고, 그 다음 x절편 연계면은 실근이 없다. 즉 허근만 두 개.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리고 이 경우에는 x축이랑 안 만나요. 그래서 아래로 보려면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이제 위로 보려면은 아래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허근 가지는 경우니까 이가 판별식 값이 음수일 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심화 내용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심화 개념으로 x절편이라고 y 0 대입한 후에 방정식 풀이해서 구하고, 그래서 이 x절편이 방정식이 해. 방정식까지 쓰면은 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해. 그래서 제 방정식의
플러스 나오는 두 근이 x좌 연평이 되고 그래서 뭐 실근 두 개다. 그럼 이렇게 만날 거고 실근이 하나다. 그럼 이렇게 중근관에서 이렇게 실근 안 나와 허근만 두 개 나온다. 그럼 x축이랑 안 만나는 거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거 몇 번씩 뭐 2차 함수 시험 대비하고 하다 보면은 얼추 봤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거 얘네 보면은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요. 얘도 이제 진짜 생판 처음 볼 텐데 여기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이제 직선 y는 mx 더하기 n 이라고 합시다. 이제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질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가지고 따질 겁니다. 시우 이제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보여요? 함수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보여요? 뒤에 그래프 교점 어떻게 보여요? 공통분이 뭐예요? 그 구하는 게 있잖아. 공통분 구하는 게. 놀랍게도 우리가 배운 게 이제 2학년 때 배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랑 뭐 1차 함수 관계란 걸 하죠. 그쵸? 한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에 하죠? 연립방정식이랑 1차 함수 관계. 그때 그 단원의 메인으로 배우는 게 연방해가 그래프 교점이다. 이런 걸 메인으로 배워요. 우리가 그 이후에 이걸로 이제서 처음으로 저때 배웠던 개념을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2차 그래프랑 직선 위치 관계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내용이 얘예요. 연방해가 그래프 교점이다. 그래서 얘랑 얘 교점을 구해야 된다. 교점 개수를 따지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함수끼리 교점 따질 때는 항상 대입법 써요. 그래서 y 자리에 다른 함수식이 넣어요.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 더하기 n. 얘 해가 그래프 교점이에요. 교점의 x좌표. 그래서 뭐 두 개 함수씩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 뭐 얘 다 이항해버려서 그 다음 방정식 풀어서 나오는 해들이 교점의 좌표가 돼요. 그러면은 얘도 x좌표는 두 개다. x좌표는 교점이 두 개다 라고 하려면 근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선표. 네. 교점이 두 개다라고 하면 근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B제곱 아니 근. 아, 실근, 허근, 중근. 그 0보다 크다. 자, 그래. 이 차원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제 이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뭐 잡포분모에는 기본적으로 잡포분모에는
실분 이제 실수들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기 호수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아마 수학과에 오지 않는 이상 평생 안 볼 거예요. 작품에는 호수가 안 들어가요. 그럼 교점이 두 개다. 그럼 실근 두 개 나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도 보면은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그림. 뭐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점 두 개 생기게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 뭐 이렇게 지나가든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니까 마지막으로 뭐 D가 0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교점이 한 개일 때 이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번엔 중근이라고 합시다. 중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위로블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기울기 음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교점이 한 개일 때는 중근 가지는 경우니까 이번에는 판별 뒷값이 0.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교점이 0개일 때. 이 경우에는 허근 가진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고. 자, 얘가 뒷값이 음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실근 개수 따시는 거 하나 해보고 문제들 봅시다. 예시가 혹시 너무 빡세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힐링 개수. 이번엔 앞에서 한 거 이용해서 이런 경우들을 볼 겁니다. 뭐 다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k가 서로 다른 내식을 가집니다. 이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 뭐라고 하면은 이거 보고서 이제 실근 하나당 교점 한 개니까 얘는 교점 4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k에서 얘랑 얘 둘 다 함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랑 그 다음에 y는 k 이제 이 방정식의 해를 두 그래프에 뭐 교점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요. 절대값 x제곱 빼기 4부터 대원 절대값 껴있는 애들은 항상 뭐부터 해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음수범위 양수범위 나누죠. 그래서 얘도 음수범위랑 양수범위를 나눠요. 얘는 이제 그래프 보고 해볼까? 그냥 x제곱 빼기 3하면은 x제곱은 2랑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음수범위 찾으면은 이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게 y가 음수일 때고, 그래서 얘네가 음수일 때요. 마이너스 2부터 2. 그래서 얘를 x가 마이너스 2, 둘 다 붙여보자. 2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 이때는 음수니 절대값 x제곱 빼기 3. 지금 y가 음수니까 얘를 많이 붙여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이제 저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외 범위, 뭐 이제 끝에 이보다 크거나 이보다 작은 쪽, 즉 x축 위로 올라와 있는 범위들은 양수죠. y가 양수죠 지금. 얘들이 이런 점들 다 y축이랑 y좌표가 다 0,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일 거고, 이 경우에는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없어져요. 양수니까 그냥 y는 x제곱 빼기 3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얘로 그리고 그 다음 그 외 범위는 얘로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저 이어서 그리면은 얘는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보려게 되고요. 위아래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4. 이제 얘는 그냥 저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한번 보기만 해요. 아직은 처음을 딸만한 내용은 아니긴 해서 이거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y는 k. y는 k면은 성표 네. x축이랑 평행이에요, y축이랑 평행이에요, 쟤는? y는 k면? X축이랑 평행.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을 거예요. 그을 때 이제 서로 다른 내식을 가져야 되니까 교점 4개여야 되고, 교점이 4개 가지는 범위를 찾습니다. 즉 이 x축이랑 평행한 이 직선이 어떻게 그어져야 교점 4개인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교점이 0개죠. 이제 그러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뭐 k가 0이야. 즉 y는 k가 x축이 되면은 그때는 대원 이때 교점 몇 개예요? 무슨 말? 예? 이 그래프랑 y는 k랑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랑 y는 k랑 교점이 몇 수? 한 개? 하나? 두 개? 두 개 이때가. 근데 이때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교점 몇 개 돼요? 뭐요? 얘보다 조금 위로 올라오면 교점 몇 개 돼요? 4개. 4개. 그게 하나, 둘, 셋, 4개 생기죠. 교점 4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범위가 이런 모양일 때를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제 4개가 아니게 될 때, 지혜? K가 몇일 때 4개가 아니게 될까요? 4. 딱 여기 지날 때. 그러니까 딱 3개 되겠죠?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뒤로 계속 2개일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K 범위가 이제 이때보다는 커야 되고 이때보다는 작아야 되고, 즉 K가 0초가 4 미만입니다. 참고로 이제 얘는 이제 대부분이 중3이라서 공수 원도 좀 심한 내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수 원, 투, 특히 공수 원 같은 경우는 좀 심화 문제집이나 아니면
고등사부터는 모의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제로 봐버리니까 그때 정말 자주 나와요. 진짜 지중해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진짜 대표적인 애요. 딱 심화 중에서 진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는 그냥 함수식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도 겨울방학 때쯤은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겪어야 되지 않나, 겨울방학에는. 아마 내년에 3월 돼서 저런 것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머리 아플 거예요.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때는. 아마 그래도 겨울 때쯤에는 이 정도는 겪어서 한번 어려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 학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 전에 학원은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하거든? 아니, 저런 문제가 한 50문제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한번 풀고 스터디를 들어가야 돼. 50문제 푸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 그러니까 3시간이면은 너희한테 비교하면은 한 50문제 푸는데 한 10시간 걸린 느낌이죠. 한 10시간, 12시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언젠간 하긴 해야 돼요, 쟤도. 하다 보면 재밌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 봅시다. 시간이 여기 했고 여기 했고 여기서부터 안 했어. 여기서부터 문제 풀이 안 했었구나. 그거는 얘 1-2의 2번부터 봅시다. 여기는 좀 빠르게 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다 했던 내용들이랑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 여기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여기서는 근이랑 개수 관계. 이건 알파 베타다. 그럼 개수들 보고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3이고 알파 베타가 뭐 1이고 그 다음 이 두 개 이용해서 고생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고 그러면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제 얘는 얘 제곱한 값을 먼저 구해주죠. 얘 제곱하면은 전개부터 하면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니까 제곱한 게 이제 3 더하기 여기에 1 대입해서 2. 그럼 제곱한 게 2니까 제곱하기 전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개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몇이에요? 제곱한 게 5래요. 제곱하기 전은 루트 5. 루트 5. 5의 제곱은 루트 5. 그 중에서 뭐 플러 루트 5인데 그 중에서 양수 두 개 더했으니까 뭐 그냥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아래 거 3번. 이제 3번은 근이랑 계수 관계뿐만 아니라 뭐 근이 뭔지 근이라고 하면은 대입했을 때 참이되는 값이고 그래서 대입해서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관련된 식을. 알파부터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 베타 대입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랑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오고 뭐 알파 베타는 1이다. 이렇게 4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부터 얘네 이용해서 얘네 이 식들을 좀 바꿀 겁니다. 제가 바꿀 때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를 얘로 나눠요. 알파 제곱부터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로. 그럼 몫이 1이고 쟤를 그대로 한번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저기 써있는 여기 써있는 이 식이 검산식으로 쓸 수 있어요. 나눠썰을 했으니까 나누네 곱하기 뭐 1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2알파 더하기 1. 여기서 이제 얘가 0이죠. 이게 0이니까 어차피 0 되는 거면은 써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0 되는 건 지우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를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얘가 2알파 더하기 1. 3표? 네. 그럼 얘는 뭐라고 바꿔 쓰겠어요? 2 베타 어, 플러스 플러스 1. 1. 그럼 그 다음에는 얘네 전개해서 4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에다 5 대입해주고 얘에다가 1 넣어서 4 더하기 10 더하기 1 그러면 15. 할게. 우리 그래도 추석 전에 1차 인증 범위는 끝냈으면 해요. 가능하나? 조금 많긴 하네. 추석 전에 시험 1차 인증 범위가 129초까지예요. 3, 4차 방정식까지. 사실 그 3, 4차 방정식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너의 인수분해 했던 거 이제 그거에 는 0만 붙은 게 3, 4차 방정식 풀이라서 아마 그거는 걸리진 그게 어렵진 않을 텐데 최대 최소? 그거랑 오늘 했던 내용들 개념 익히고 하는 거 개념 좀 숙달하는 거 관계 정도? 일단 2-2번 합시다. 시간이 없다. 추석 전에 나가려면은 바쁘다. 2차방 이제 2-2번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그 다음 2차방 이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얘도 근이랑 계수관계 이용해서 풀 거고 이제 걔네 이용해서 좀 심화된 유형들인데 그냥 일단은 근이랑 계수관계로 쭉 써봐요. 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얘를 a라고 바꿔 쓸 수 있고 얘를 b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뭐 두근의 합이나 그 다음 두근의 곱 쓸 때는 a, b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근의 합부터 이제 이 식에서 두근의 합 a 더하기 b가 지혜 a 더하기 b가 뭐예요?
A도 B요? 네, 두근의 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차 방정식에서 근이랑 계수관계를 했었죠. 3-1 할 때. 뭐 이렇게 있다. 이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뭐예요? A분의 C. A분의 C. 이제 그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의 방정식에서 근이랑 계수관계로 두근의 합이 A다. 두근의 곱은 뭐 B다. 라는 걸 찾아서 이제 저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대신에 A, B로 바꿔 써놨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다 라고 하면 두근이 A니까 A랑 B 더한 거. 그래서 걔가 이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빼기 3 해서 A 빼기 3이라고 바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A 곱하기 B는 이제 A 더하기 4랑 가죠.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두 식 보고 A, B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할 수 있는 A랑 B 중에서 뭐 먼저 구할 수 있어요? B요. 이제 위에 식 보면 A 사라지고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 아래 식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마이너스 3A가 A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4A가 4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마저 나오죠. A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그럼 그 다음에 아래 거 마저 하고 잠깐만 쉽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두분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뭐 다음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의 두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다. 밑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얘 할 때도 얘랑 좀 비슷한 수준 갈 거예요.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거 얘부터 두분의 합이랑 곱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 그 다음 두 개 근 곱한 거 알파 베타가 a다. 그래서 그 다음 방정식 보고 두근의 합이랑 곱 표현할 때 알파랑 베타를 안 쓰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 더한 거부터 이제 두근의 합부터 보면은 두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죠. 이 두 개 더해주면은 대원.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B. B? 이거 말고. 네? B기도 한데 네.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니까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더하기 4. 그래서 얘들 그냥 계산 쓸 때 이제 최대한 문자를 통일해서 써요. 문제에서 지금 뭐 A, B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A, B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알파벳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최대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봤겠죠.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얘 갖다가 써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더하기 4 이게 B다. 그러면은 B가 2다 라고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곱해서 얘는 전개 부분은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2 베타 플러스 4. 근데 얘도 알파 베타는 A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2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마이너스 2B 즉 마이너스 4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4 그대로 붙여주고 또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마이너스 2B인데 B가 1로 구해놨으니까 그럼 바로 대입해 쓴 거예요. 그럼 얘 사라지니까 두근의 곱은 A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a가 이제 근이랑 계수관계로 따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랑 같죠. 그래서 2a가 2니까 a는 1, a랑 b 더하면은 3입니다. 우리 오래 못 쉬고 딱 5분만 쉽시다. 지금 7분이니까 12분까지 봅시다.